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에는 그 렌더링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좀 뭐랄까, 그 아치라인 자체의 렌더링 엔진이 있는데, 그 레이트레이싱 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렌더링은 아닌데, 문면처럼.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CPU 속도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면에 비하면은, 단점은 많이 있지만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렌더링할 때 자체적인 렌더링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멋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에서 이 화면을 렌더링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재질에 여기 유리 있죠? 유리가 거의 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렌더링 할 때 자주 쓰는 기술 중에 이 피사계 심도라는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화면을 좀 피사체 외 다른 부분들을 좀 날린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기능이죠. 옛날에는 이게 핸드폰 카메라에 그런 기능이 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좀 발전이 되면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피사계 심도를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드웨어적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방식을 쓰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능은 하죠. 이제 그런 기술을 아치라인 렌더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자체를 한번 렌더링을 볼게요. 음, 보통 음, 이제 구도를 잡을 때는 이제 세 개를 하죠. 이제 가까운 거, 중간, 먼 거, 이렇게 뭐 근경, 중경, 원경 이렇게 잡는데 이게 보통의 그 일반적인 이제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이죠.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주라이트, 뭐 보조라이트, 뭐 뒤에 있는 헤어라이트 방식이 있는데 아치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광체에서 대부분 발광 그 조명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재질 자체에 그러니까 아치라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재료 자체에 대략적으로 현실과 비슷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질을 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 의자를 소파를 이제 의자 부분에 가죽 재질로 한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여기 디자인 센터의 재질에 예를 들어서 그 가죽 재질의 인조 가죽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뭐 레더 보시고 적당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조 가죽 레더를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모든 텍스처 변경 누르시게 되면은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량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소요됩니다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질 부분에서 이 유리 부분인데 여기에 유리가 어딨나? 유리가 있네. 이제 거울이 아니라 유리 보시면은 뭐 블랙, 뭐 빨간 거, 유리 자체로 색이 있겠죠? 흰색이 있는데 투명 유리 같은데 제가 이거를 딱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뭐 전에 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굴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는 굴절이 보시면 안 돼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 부분 이제 여기 딱 다리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설정된 유리 값의 재질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투명도는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굴절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죠? 예.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안 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유리마다 굴절률이 좀 달라요. 예, 물론 이제 굴절이라는 게 유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는데 또 대표적인 게 유리와 물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경할 수가 없냐면은 아치라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요 기본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요 사이트 요 정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왜 변경을 못하냐면은
본인이 디자인을 했어요. 작업자가 같이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본인이 렌더링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협력자가 데이터를 받아서 렌더링 할 수 있는데 협력자가 갖고 있는 요 정보가 똑같거든요. DB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건데 이게 수정이 되면은 최초 작업자가 했던 그런 그 재질의 정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개념 자체를 수정은 못하되 요 정보를 활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성을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요 정보를 가지고 복사를 해놓고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놓고 새로운 재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맨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료 속성 복사 있고 붙여넣기가 있는데 붙여넣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죠. 왜 비활성화 되어 있냐면 요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복사를 해요. 방금 전에 제가 이 버튼 눌렀습니다. 누른 다음에 이거 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새로운 새 재질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써가지고 요거 이름을 정하면 되죠. 굴절이 있는 재질 뭐 A라고 해볼게요. 여기 보면 붙여넣기 있죠? 요거 딱 누르셔가지고 눌렀으면 요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색상은 안 돼요. 이 색상은 클릭해서 변경해 주셔야 돼요. 흰색으로 변경을 하고 투명도가 거의 뭐 100%죠. 네,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에는 요 굴절이 조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요 상태로 확인을 누르는데 자 왼쪽 상단에 보면은 굴절이 있는 재질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리 말고 제가 쓰고 있는 것만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따로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만든 카테고리가 있으면 나타나기도 하고 나는 이쪽에 안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카테고리로 저장이 되고 파일은 이겁니다. 굴절이 있는 재질.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재질의 나의 카펜터 A에 쭉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건데 요겁니다. 굴절이 있는 재질 A 요거를 드래그해서 클릭해서 이쪽에 이렇게 모든 텍스처 변경 이렇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적용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죠. 끝났습니다. 여기 봐서도 약간 이렇게 약간 굴절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죠 아직까지.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게 살짝.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 렌더링을 해봐야 돼요. 자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테리어 쪽의 렌더링 요게 세팅 값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빛의 반사라든지 강도라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인테리어의 상세한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사이즈는 16대 9, 1280에 720 이렇게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하는 거는 이제 CPU 성능에 좌우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2, 3분이면 끝나는데 이 영상은 살짝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는. 이제 렌더링이 이제 거의 종료가 돼 갖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 아주 잘 나왔고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원했던 가죽도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요거 있죠. 요게 그 유리잔에 그 굴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굴절이 확실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굴절이 들어가게 되면은 렌더링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어느 정도. 자, 렌더링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에 할 작업은 피사계 심도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뭐랄까 별것 아니지만 좀 중요한 요소로 좀 적용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렌더 창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무슨 화살표 같은 게 2개가 있어요. 여기 패널 여는 기능인데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열리죠. 조금 키워볼게요. 현재 사이즈는 1280에 720 우리가 원했던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면 1대1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크기 여기 확대했을 때
이렇게 다시 원상 복귀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패널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지금 연 상태고요. 요거 가지고 일종의 그 이미지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밝기 이렇게 하시면 거의 뭐 실시간 바뀌죠, 이 부분은요. 네, 콘트라스트 대비, 그다음 채도를 좀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이런 거 가지고 분위기 색감을 좀 넣을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이트 밸런스 값이 기본 6500인데 켈빈이죠. 이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돼 있고 보통 이제 그 6500이 기본 값이니까 보통 기본으로 하고요. 이것도 뭐 그냥 기본 값으로 하고 이것도 기본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 요 렌더 리스트 말고 여기 피사기 심도라는 탭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DOF, Depth of Field거든요. 이게 그 딘이 기본적으로 체크 안 돼 있거든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체크를 하는 순간 바로 적용이 돼요. 위에 있는 부분은 흐려지고 앞부분만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요것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가까운, 먼, 뒷부분이죠. 뒷부분.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용자화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화라는 거는 본인이 사용자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황 이거 슬라이드 움직이시게 되면은 이미지의 그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보통 이제 가까움으로 합니다. 앞부분을 좀 선명하게 하고 뒤를 날리는 경우죠. 예,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상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별도의 경로에 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는 흐려져 있잖아요. 앞에는 나와 있고. 한번 탐색기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앞부분은 선명하고 뒤에는 날리는 피사기 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재료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 재질 만드는 방법, 특별히 이제 유리였고요. 그 다음에 피사기 심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